오늘은 대한민국 강남 사칭의 선두주자, 강남 사칭의 원조격인 강동구, 그 중에서도 낡아빠진 5층짜리 주공아파트를 허물고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를 따라 용비어천가에 버금가는 찬양시조로 인문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가 하면 재건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처먹은 조합장이 구속되며 세간의 화제가 된 은평 뉴타운을 삽으로 떠서 옮겨놓은 듯한 고덕 택지지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제까지 취재를 나갔던 지역 중에서도 촬영 중 긴장감은 극에 달했는데요. 최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부터 의문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내용은 사람 목숨보다 집값 방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는 천민자본주의와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추잡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싱크홀 위험지역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문제가 커지고 나니 부랴부랴 내놓기는 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싱크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송파구였지만 집안 침하 고위험 지역 정보랍시고 내놓은 자료에서는 송파구와 강동구에 점 하나 찍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바보, 병신 취급하는 이 같은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사실 외지 사람들에게 강동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삽질 한번 잘못했다가 빗살무늬 톡이라도 나오게 되면 개발이고 나발이고 올스톱 돼버리는 것으로 유명했던 암사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나오는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을 중심으로 1983년부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를 주력으로 하는 주공아파트 단지 9개가 탄생했는데요. 강서구와 더불어 마치 대장에 붙어있는 용종처럼 매끄러운 서울시 경계면을 툭 튀어나오게 만든 강동구는 위치상 구리시와 하남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얼핏 보면 잠실 주공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바탕으로 강남 3구라는 단어를 강남 4구로 은근슬쩍 바꿔치기를 시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9개의 주공아파트 단지 가운데 1단지부터 7단지까지 무려 7개 단지의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고덕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등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은 이름으로 탈바꿈하더니 이제부터 강남구, 서초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동구에 맞닿아 있는 송파구 정도는 우리가 한번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민국 재건축 역사상 최대 규모라던 구 둔촌 주공아파트, 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탄생하면서 주방에서는 앞집을 마주하고 강동대로 건너편에서 병들고 썩어가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보고 있노라니 이제 우리는 송파구와 사실상 동급이라며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강남 4구라는 단어를 등재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오두방정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022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급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모임에 껴줬더니만 어디서 뭐라도 되는 양 주제도 모르고 세탁소 옷이나 훔쳐 입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신분 세탁에 눈이 멀어 선 넘는 도발 행위를 일삼던 중 살아 연필에 목이 찔려 병원에 실려갔던 그렇게 목소리를 잃었던 배우 차주영 씨의 열연으로 화제가 됐던 혜정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혜정이 얼굴이 점차 기억 속에서 흐려지면서 원경왕후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서울의 반대편 끝자락 이름마저 라임 돋는 강서구 마곡동에서 벌어졌던 일이
마치 평행 이론처럼 강동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서구에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있다면 강동구에는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주거지역은 아니겠거니 하고 감이 딱 오는 고덕 비즈밸리에 조성된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는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는데 너만 바보같이 못 벌어서 벼락거지가 될 판이라며 사행심리와 한탕주의를 조장함으로써 한반도를 부동산 도박판으로 만들었던 건설사, 일부 혹은 다수 언론사, 대다수 떴다방 대변인 자칭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 채널들의 삼각편대가 활보하던 2021년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이라는 이름으로 최고 경쟁률 410.5대 1을 기록하며 주택시장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업무용 시설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에 속아서 분양을 받았으니 계약 해제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주거 상품이 아님을 명백히 안내했었던 것은 물론 계약서 및 계약 확인서에 주거 가능 불가, 오피스임을 고지하고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맞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평촌 프루지오 센트럴파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쟤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며 길바닥에 드러눕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다가 공업지역에 오피스텔처럼 생긴 공장을 지은 다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승인해주는 게 아닐지 갈수록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었는데요. 강동구 고덕택지지구가 깔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거야 싹 다 갈아엎었으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단지 사이사이에 산이라기는 애매한 나지막한 언덕 같은 녹지, 숲이라기엔 작지만 그래도 제법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서 느끼기 어려운 쾌적한 주거, 경기도로 살짝 나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신도시 라이프를 서울에서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규모와 단지 숫자에 비해 도로가 아주 좁아 터져서 유인촌 전 장관처럼 성질이 뻗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강남 서초 송파구와 같이 묶이지 않는 강동구에서 용산구와 양천구의 밀려남과 동시에 언제든 강동구에 똥침을 날릴 준비가 돼 있는 하남시에 쫓기는 강동구에서 국평아파트를 20억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재건축 또한 마찬가지. 명일동 삼익그린 2차처럼 재건축 연한을 채운 지 오래지만 속도를 낸다느니 들썩거린다느니 분위기 띄우는 말들만 주구장창 외치며 거미줄 쳐놓고 구석에 숨어서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하면서 부동산 끝물에 막차 태우고 30년 빚쟁이 종착역으로 보내려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나라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이 조기 사망해서 관짝에 못을 박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